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10월 26일 박정희가 부하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이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었던 11.6 사태까지 봤었었죠. 이 당시 이 당시 2인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전두환, 그리고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있었었는데 전두환은 이 술자리에는 없었고 박정희하고 이 둘이 술을 마시다가 결국 화가 났었던 김재규가 차지철을 먼저 쏘고 박정희까지 살해를 했었죠. 그래서 박정희가 암살당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일단 독재자가 죽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뭐 경제개발했던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였었냐면은 당연히 박정희에게 제일 많이 반항하고 박정희에게 제일 많이 당했었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굉장히 좋아했었겠죠. 굉장히 좋아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박정희가 죽으면 이제 민주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민주화가 진행되면 선거로 자기들이 대통령에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랬었는데 누가 이제 등장한다? 전두환이, 아직 남아 있었던 2인자, 마지막 2인자였던 전두환이, 이 사람이 당시 박정희 살해 사건의 수사 담당관이었었습니다. 박정희 살해를 이 사람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차지철이 살해당했어. 박정희도 죽었고, 그리고 범인은 김재규야. 원래 김재규는 박정희를 살해하자마자 자기가 정부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육군본부로 갑니다. 육군본부로 가서 당시 대통령이 죽었다라고 하고서 비상사태를 좀 수습하자라고 이런저런 막 활동들을 하는데 수사관으로 전두환이 임명됐었고 전두환이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당시 육군본부에서 버젓이 있었던 이 김재규가 범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 비밀리에 작전을 시행을 해서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야? 전두환밖에 없는 거죠. 전두환이 최고 권력자로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시 전두환 위에는 2명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키웠던 2인자들은 이렇게 한 3, 4명 있었지만은 전두환 위에 계급상 높았던 육군 참모총장과 그다음에 국무총리였다가 갑자기 이제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대통령이 됐었던 최규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박정희가 제일 이뻐했었던 부하이긴 하지만 전두환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날려버릴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박정희처럼 똑같이 탱크를 몰고 와서 정부를 점령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납치하고 최규하 국무총리를 겁을 줘서 결국 하야시킵니다. 그 사건을 12.12 군사반란 사태라고 합니다. 12.12 군사반란. 여기서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자, 10월 26일 12.6 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비상계엄령. 중요하니까 좀 기억합시다. 비상계엄령은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국가가 비상사태라는 거죠. 비상사태인데 단순하게 그냥 비상사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함부로 활동하지 않고 집에 있게끔 했었던 그런 명령입니다. 비상계엄령이라는 건. 그래서 이때 전두환이 이런 군사반란을 일으켜도 이 비상계엄령 때문에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켜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잠깐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았었는데 이 최규하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전두환 등의 박정희의 후배였던 신군부들이, 박정희는 그냥 군부라고 하고 전두환은 신군부라고 합니다. 신군부. 새로운 이제 박정희 후배들을 신군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죠.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 참모총장인 정승화를 김재규랑 당시 그 박정희 살해 현장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김재규를 도왔다는, 박정희 살해를 도왔다는 그런 혐의로 얘를 체포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최규하를 겁을 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최규하를 이제 하야시키죠. 나중에 자진 사퇴시켜서 대통령 자리가 비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을 날려버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 이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고,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두환에 대해서 반항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80년도 3월 달에 개학을 하고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저런 단체들을 만들고 전두환에 대한 반항하는 시위를 하는데 5월 15일 날 서울역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시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과 전국의 학생들이 10만 명이 모였던 대규모 시위였었어요. 이걸 좀 보고 갑시다. 이렇게 들리냐? 박정권 아래서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최저 생계비 보장을 요구했고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가 부활되는 등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점차 활발해져 갔다. 5월 중순쯤에는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광주, 목포, 춘천, 청주, 천안 등 대학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도시가 학생 운동의 열기에 휩싸였다. 전두환 물러나라는 거죠. 이제 군인들은 물러가고 민주적으로 선거에서 대통령 뽑자라고 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난 거죠.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외쳤다. 5월 13일, 14일에 학생운동은 절정에 이른다.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의 장애물이 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역시 학생들이었다. 5월 14일, 전국 55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서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15일을 기하여 일체의 시위를 중단하고 학내로 복귀하며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위를 하던 도중에 이 시위를 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잠깐만 여기 시위 나온 좀 유명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좀 보고 갑시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었던 심재철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나중에 이제 그 지금의 국민의힘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이었었죠. 거기 국회의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은 니네가 잘 모를 거고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고 당시 서울대의회의 의장이었던 이 학생은 이제 유시민이죠. 유시민이라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TV 같은 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 서울대 의장이었어.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 두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 시위를 주도를 했었고 전두환한테 반항했던 시위죠. 이 사람은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람도 나중에 민주당 대표가 되는 이해찬 의원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심상정이라고 하는 분이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 사람은 누군지 알겠지.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군지 알겠지. 당시 경희대 예비역 학생회장인가 막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전두환한테 반항하는 시위를 했었던 당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었었고 이 학생들 파가 시위를 하다가 도중에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여기서 계속 시위하다가는 군인들이랑 충돌이 일어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4.19 때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일단 돌아가서 정부와 전두환의 대답을 기다리자. 우리 의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됐을 거다. 일단 해산하자. 라고 하는 회군파가 있었고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물러나면은 전두환이 그대로 계엄령을 당시엔 계엄령이 서울에만 내려져 있었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정권을 결국은 탈취할 것이다. 아무도 시위를 못하게 해서 정권을 탈취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쭉 여기서 머물러서 시위를 계속하자라고 하는 잔류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계속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회군파의 입장이 일단은 더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 물러나되 휴교령, 당시 전두환이 애들 시위 못하게 하려고 휴교령을 내렸었어요. 그리고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일단은 그럼 각 학교에 모여서 우리끼리 시위를 하자 라고 약속을 하고 일단 해산합니다. 근데 이 회군파의 결정이 틀렸던 거죠. 전두환의 이제 좋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 잔류파의 우려대로
전두환은 휴교령과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아예 못하게 만들고 5월 17일 날 밤에 각 학교를 습격을 해서 주요 학생회장들을 다 잡아갑니다.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 심재철이랑 유시민 같은 이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로 잡혀가고 이화여대 모든 학생들이 다 잡혀갑니다. 학생회장들이. 당시 이화여대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화여대에 있었던 서울 지역 총학생회장들을 다 습격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전두환에게 반항했었던 학생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거고, 그리고 중요 정치인들의 활동조차도 이제 완전히 통제시켜 놓습니다.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을 지냈었던 옛날에 그 김종필 오히라 회담을 했었던 한일 협정을 맺은 김종필이라는 박정희의 이 사람도 부하였었어요. 이 사람도 부정축제, 비리 혐의자로 체포했었고, 김대중은 앞에서 있었던 학생 시위를 일으킨 주동자로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김영삼은 가택 연금시켜가지고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방해할 만한 세력들은 지금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정치인들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학생들도 다 잡아가고 해서 이제 전두환을 방해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시위를 하지 못했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5월 15일에 약속을 지켜가지고 학교에 모여서 시위를 하자는 그 약속을 광주에서 이제 외롭게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물론 다른 학교 지역도 조그마한 시위가 있었지만 다 진압당했습니다. 초기에. 근데 전남대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단 일어났었고 이때 여기에 파견됐었던 각 전국 지역에 이제 군인들이 파견됐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전두환이 군인들을 전국적으로 파견했었는데 여기 전라도 광주에 파견됐던 군인들이 당연히 학교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은 지금 군인들에게 칼도 차고 있지. 칼도 차고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폭력 진압이 아니라 그냥 거의 살인적으로 진압을 했던 거죠. 도망가는 학생들 잡아다가 이제 구타하고 때리고 이렇게 몰아놓고 이제 막 때리고 지금 그래서 어디론가 잡아가서 실종자가 당시 한 500명이가 있습니다. 실종자가 어떻게 된지 몰라 지금. 아직도 못 찾았어. 지금 5.18이 80년도인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몰라. 아마 다 죽었겠죠. 여러분들 5.18 관련된 영화 보면은 거기 막 이렇게 시체들 쌓여있는 그런 화면들이 가끔 보일 텐데 실종자들을 그렇게 죽었다고 이제 가정하고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놓고서 이제 어디론가 끌려갔었어요. 실종자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가 막 나는 장면이고 지금 여기 거리에 요게 다 피야.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피야.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생 한 명 데리고서 지금 군인 수십 명이 몰아놓고 때리고 있지. 이런 살인적인 진압을 시작으로 5.18의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5.18 첫날 당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35대대의 이른바 화려한 휴가는 이렇게 시작됐다. 잠깐만. 이 컴퓨터가 느려. 이거 뭐야? 여자친구 막 가만히 서 있는 시민들도 지금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학생들 잡아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가죠. 소리 지르고 뭐 난리. 골목 들어가서 학생들 도망가는 애들 잡아가고. 보면은 전투기를 동원했었어요. 학생들이 단순하게 시위를 일으키는 건데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왔다는 거는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맞았던 시민.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참혹한 광기. 를 제가 인수 그래서 가만히 있다 그냥 학생들만 이제 진압했던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던 시민들까지도 막 진압을 했었어요. 이날 그리고 첫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 사망자는 그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듣고 말하는 걸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냥 막 맞았는데 나는 시위 안 했어요라는 말을조차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었고 계속 그냥 구타당하다 죽어버렸어요 이날. 그래서 공수부대에게 붙들려서 정신을 구타당하고 뭐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구타를 당하다가 갑자기 이제 죽은 거죠. 이게 5.18 첫날이고 둘째 날부터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도 시위에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막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났죠. 당시 전두환의 공수부대 군인들은 전남도청이라고 하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시위를 진압했었고 이 시위대들은 그런 군인들을 전남도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전남도청 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최초의 총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고등학생들에게 군인들이 총을 발포를 했었는데 생존자가 그날 얘기를 이제 2006년도에 그날 얘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분도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었겠죠. 거의 다 대부분. 이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 우리 집 걸어지고 또 그랬나? 19일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모이기 시작했다. 전라도 새끼들 30만 명 죽여 불난다고 있다고. 전라도도 30만 명 죽여 분다고 있어. 죽여 분다고. 저 군인이 전라도 놈들 30만 명 다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하면서 화내면서 이제 항의하는 시민이죠. 어디 그렇죠?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 전두환 퇴진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당시 김대중이 전라도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시민들이 더 격하게 일어났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상점문을 닫고 출근을 포기하고 시내로 몰려나왔다. 수천 명의 군인들도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공수부대와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부딪혔다. 아,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 삭제된 채로 당시 전남 당시 언론사들은 이런 광주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공수부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잘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사를 낼 때 제대로 된 기사를 이렇게 삭제해서 내는 일제시대처럼 이런 기사를 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한테 잘못 걸리면 죽기 때문에 기사를 제대로 내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언론사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항쟁 3일차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에 금남로, 여기 바로 그 전남도청 앞이야. 여기가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죠. 시위가 계속됐었고 이날은 시위대가 2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이날 20만 명 시위대가 저녁에 시위를 할 때는 버스 기사들이 제일 앞에서
군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 택시기사들이 따라가는 차량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뒤를 시민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위대가 20만 명으로 증가를 했었고 이 택시기사들의 시위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이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한 거죠. 이날 영상을 또 좀 보겠습니다. 광경이었다. 이벽에 대해 차량이 일제히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공수부대의 저지선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20만) 인파가 순식간에 운집하고 있었다. 이번 버스 뒤로 택시기사들이 가고 있죠. 공수부대가 군중의 힘에 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대열을 이탈한 무장군인이 시위대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신군부는 5월 20일 최세창 준장이 이끄는 삼공수 여단을 광주에 증파했다. 삼공수의 무차별 살상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농심라면 제공 TBC 6시 뉴스입니다. 19일 오후 정작 광주 비극을 부채질한 것은 언론이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야 국내 주요 일간지는 광주의 비극을 조그맣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시민의 피해보다 진압군 측의 희생이 더 많았다고 거짓말하는 언론은 불길 같은 시민의 분노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하고 말았다. 이렇게 언론사들이 거짓말을 하고서 자꾸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군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더 입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는 광주 주민들이 굉장히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날 5월 20일 날 광주 MBC를 태워버립니다. 광주 MBC 지사를 태워버리고서 이게 아마 택시운전사 그 영화 장면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5월 20일 이날은 경찰관 사망자들도 발생합니다. 경찰관들은 이제 진압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 사건들이 20일 날 일어납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다가 총을 대고서 다다다다다 쏴버린 거죠. 그래서 이날도 사상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항쟁 4일차 이날이 지금 계속 보면 얘네가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죠. 시위대가 점점 이제 앞으로 밀고 오고 있고 군인들은 전남도청, 요 뒤가 이제 전남도청이야.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밀린 상황이었었어요. 여기만 밀리면 이제 군인들은 이제 여기 밀리면 이제 끝이야. 밀리면 끝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점점 앞으로 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날은 시위대를 향해서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날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죠. 당시 전라도 광주에서 사망자가 수십 명이 있었고 부상자는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이게 이날 그 전남도청 앞에서 일어났던 발포 사건 때문에 생긴 이게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화려한 휴가라는 이게 전남도청 앞에 집단 발포 사건입니다. 이날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었다. 이날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일이었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 쉬는 날이었던 수요일. 금남로엔 아침부터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어림잡아 10만 명의 군중들이 전날 밤샘 시위에 이어 계엄군을 도청 쪽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자리엔 까까머리 고교생 강용주 군도 있었습니다. 강 군은 계엄군도 우리 국민인데 땡볕에서 고생한다며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쯤. 물을 떠다주고 돌아서자마자 애국가가 도청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더니 집단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애국가를 튼 것도 아마 그 총소리를 좀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뭔 애국가 소리 하고 쳐다봤죠? 애국가 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총소리가 콩복듯이 나는. 멈추자마자. 내가 물을 떠나준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거죠. 그 군인한테 물을 떠다 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겁이 나니까 그랬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M16으로 쏜 것 같아.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 내가 촬영을 하니까 집중사격이 나한테 와.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아, 조준사격이죠. 제가 광주 전남도청 지하실에 내려. 이분은 그 5.18 당시 군인이었었는데 그때 군인 최초로 그 양심 선언을 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분이고 지금 평택에서 목사님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지하에 있는데 갑자기 애국가가 틀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갑자기 무슨 방송이 나오나 난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야중에 들어보니까 애국가를 틀면서 사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저가 모르는 상황에서 죽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난 사람한테 총질 안 했어요. 사람한테 총질 안 했습니다. 표정이 되게 괴로워 보이죠. 당시 진압군이었었는데. 이분들도 전두환한테 그냥 명령받아서 와가지고 총을 쐈던 분들이지 피해자들란 말이야, 이 사람들도. 당시 여기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은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나중에 이제 한 8년이 지나서 조사를 받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날 그 전남대 병원에도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쏴버린 거야. 그래서 이날부터 이제 시민들은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군대나 무기고 그리고 그 방위산업체 공장을 털어가지고 무기들을 소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때부터 시민군이 결성이 되고 시민군은 계엄군대하고 총격전을 광주 시내에서 벌이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 영상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날부터 총격전이 시작돼서 결국 전남도청을 시민군들이 접수를 합니다. 시민군들이 접수를 하는데 이때 전두환의 군대가 여기 전남도청에서 후퇴했던 이유는 그냥 작전상 후퇴, 나중에 다시 진압하러 옵니다. 이날 도청에 조기가 개항되죠. 그리고 시신들이 수습되기 시작합니다. 상무대라고 하는 체육관이 있었는데 전라도 광주에 거기에 이제 시신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진도 되게 유명한 사진이고 아빠가 죽었던 아이 사진입니다. 계속 학살 사건은 계속됐었습니다. 22일 날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이제 계엄군대가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했었고
당시 시민들은 이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23일 날 도청 앞에서 대회를 합니다. 여기서 회의를 할 때 일단 전두환 군대하고 협상을 하자. 협상을 해서 이 사태를 좀 마무리 짓자라고 하면서 무기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하고 좀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도 알립니다.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시민들을 때려잡는 전두환 군대를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광주 시민들한테 있어가지고 미국한테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 미국 군대가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광주 시민들은. 근데 당시 실제 미국은 광주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북한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국 정부, 당시 전두환이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즉 전두환이 이 광주 시민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었던 거죠. 진압작전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광주 시민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반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했던 전두환은 결국 주변을 다 봉쇄합니다. 주변을 다 광주 외곽 지역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봉쇄를 했었고, 봉쇄 작전을 다 끝낸 다음 27일 날 전남도청을 습격해서 남아있었던 시민들을 다 사살합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지금 이게 시신들 사진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론가 잡혀갑니다. 여기 지금 시체를 확인하는 군인들 모습입니다. 여기 19금 걸릴까봐 지금 다 모자이크 했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우리 반감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학생들이 미국인들이 만들었던 시설에다가 우리가 방화를 불을 지르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1980년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서울의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켰던 것을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신군부 등 전두환을 퇴진을 요구를 하는 대규모 시위를 5월 달에 벌였었는데, 서울역 앞에서 아까 10만 명이 모였었다고 그랬었죠. 서울역 앞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있었었고, 요거 아까 요 시위가 있었었고, 일단은 자진 해산했는데 이걸 틈타 가지고 학생들이 자진 해산하자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었고, 정치 인사들을 다 체포하고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었다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에서는 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됐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동원합니다.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했었고, 이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합니다. 공수부대, 계엄군 똑같은 겁니다. 공수부대, 계엄군대, 비상계엄령을 확대했을 때 광주로 왔었던 부대가 공수부대입니다.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야. 계엄군대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는 무기고를 탈취해서 시민군을 조직을 했었고, 그래서 광주에서 총격전을 하다가 결국은 광주에서 총격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를 나중에 회수하죠.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했었고 평화적인 그런 협상을 요구했었으나, 전두환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계엄군대를 무차별적으로 합살하고 전남도청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몰아내는 데는 실패하긴 했지만 5.18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고, 그 이후에 6월 민주항쟁 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이 처음 일어났던 것도 5.18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해라. 어떻게 죽였냐. 그런 걸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가 폭발하게 됐던 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